돈 모으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첫 번째가 이제 보복 소비적인 건데 여행 가는 거. 두 번째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는데 차 사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네. 오늘 얘기할 보험이에요. 원래 너나이님이 네. 보험 상품을 만드는 일 네.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죠? 13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찐입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제가 컨텐츠로 보험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잘 왔네요. 그래서 네. 퇴사 기념으로 그 컨텐츠를 네, 퇴사금 까고. 네. 이건희 회장이 들었겠어요? 아, 들어올 수도 있죠. 네. 그 여기 안 들어도 돼. 아,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 네. 근데 중요한 건 든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아, 그렇죠. 그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네. 거. 검진을 받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굳이 들어야 되나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을 판매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돈도 막 잘 버시는데 이거 드세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험이 그리고 신사임당 얘기하신 것처럼 암 보험 든다고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암에 걸렸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내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얼마지 이게? 근데 그게 내가 보험료 내는 것보다 내가 뒤에다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게 더 많다. 그럼 안 들어도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하고 그걸로 당분간 내가 암 치료 받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를 내가 짜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구조 짜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뭐 경제적인 구조가 짜지기 전까지는 보험이란 제도를 활용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근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안 짜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보험을 과다하게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30대면 정기보험, 특히 결혼 안 했으면 정기보험도 필요 없어요. 경제적 위협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내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게 아니면 네. 누가 경제적 위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있죠. 그때부터 가입을 하고 정기보험, 네. 싼 걸로 보험료 싸게. 네. 그 다음에 병원 갈 수 있으니까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특정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은 네. 거기에 플러스로 더 얹어주는 거. 여기에 정말 더 없어요? 막 보험료 뭐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더 없어요? 다 그러면 해도 7만 원이라는 거죠. 이거 다 해도 10만 원 안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30대 중에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들으려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듣고 음. 그 아는 보험 옆에 보험하는 사람 네. 모르는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쵸. 연락하면 다른 게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아니라고. 이거 암보험이고 이거 뭐고 그렇죠. 이런데 이제 네. 막 엄청 막 뭐 장식이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특약 사항을 쭉 봐야 되는데 네. 그 특약을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고 보험 증권 한번 까보세요. 네. 증권 까시면은 거기 밑에 특약 쫙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막 별거 다 있어요. 막 무슨 성형수술 뭐 무슨 위로금 뭐 막 진짜 그 나한테 특약을 뺄 수 있어요? 네. 그 특약들 내가 체크해서 이거 다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리언님 못 들어보셨죠? 네. 안 하죠 당연히. 아, 난 특약은 부동산에서만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건 쉽지. 그거는 밑에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넣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걸 누가 세팅을 해주잖아요. 네. 그걸 누가 세팅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냐. 잔금 전까지 뭐 하기로 한다. 이거 체크됐던 거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험증권에 신사임당에 보험 가입했을 때 뭐가 특약이 잔뜩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한번 짜봤어. 이거 좋은 거라서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짜봤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읽어보고 자필 서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월 수입의 10%까지는 보험에 이제 넣는다. 네. 그래서 이제 10% 안에서 가장 베스트로 준비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보통.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네. 사람마다 리스크를 더 테이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극도로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소득의 5% 10%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을 보험 소비자가 합니까? 아니면 TV에서 했죠.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합니까? TV에서. 그렇죠. 어. 홈쇼핑에서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소득의 10%는 보험으로 들어야 된다. 보장 자산으로 구성해야 된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보장 자산이 자산이에요. 자산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자산이라는 거는 걔가 스스로 일하면서 나한테 네. 리턴을 줄 수 있는 애가 네. 자산인 건데 보장 자산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주 기가 보장 막히게. 자산. 예. 그치. 그쵸. 그냥 뭐 내가 넣은 돈 진짜 작은 이자만 붙여가지고 만개 돌려주는 거잖아. 보험 계리사 그만두시더니 아주. 예. 아 편하네. 나 이 얘기 못해서 되게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 워킹 에셋이 아니죠, 그거. 예. 워킹 에셋이 전혀 아니죠. 네. 내 돈 내가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인플레 방어가 안 되는 상태로. 네. 맞네. 아 투자하기 잘했다. 네. 속이 시원하네. 여튼 네. 실손, 정기, 암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거기에 정말 내가 더 뭐 할 거 없을까 하면 운전자 정도. 운전자 보험. 예. 운전자는 운전자 특히 보험은 그거 자동차 보험이랑 다른 거죠. 예.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대인 대물 배상 이런 것만 있는 네.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민식이법 같은 거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형사 재판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형사 뭐 재판할 때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네. 합의금이나 네. 그런 것도 커버가 되니까. DMB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것도 또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드시는 것보다 네.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싸요? 싸죠. 왜냐면 어. 운전자 보험의 개수가 줄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2개, 혹은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 하나. 네. 그러면 2개를 하면 설계사도 2명이고 사업비도 2명이고 보험 증권도 2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줄이면서 특약으로 여기다 붙이면 훨씬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죠.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들 때 운전자 특약을 하나. 그렇죠. 추가를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정기 실손 암 이런 거 30대 들면은 한 7, 8만 원이면 든다는 거죠. 10만 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른데 네. 내가 돈을 모아서 네. 최대한 뭉쳐서 그죠. 재테크를 해서 네. 뭐 40대, 5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라는 네. 분들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가. 그리고 그래서- 남는 돈은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네. 할 거 없으면. 그렇죠. 그 돈을 모아야죠. 네, 모아서 종잣돈 뭐 5천이든 1억이든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겠죠. 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사임당님처럼 좋은 재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쪽에 일을 하거나. 저는 뭐 그런 네.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게 맞지. 네네. 그리고 되게 또 하나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들고 나면은 지금 네. 금리 상대적으로 되게 높게 주는. 네. 되게 높진 않고요. 네. 조금 높게. 예. 왜냐면 이금융이니까. 금리 좀 높게 해서 주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은행보다 좀 높게. 근데 네. 지금 은행 금리가 예금 금리가 1%짜리가 없어요, 이제. 네. 그럼 뭐 1%대겠죠. 많아봐야. 음. 근데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네. 무서운 게 보험은 장기잖아요. 네. 이게 한번 걸면 20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지하면 손해죠. 손해죠. 그러니까 초반에 20년 조심해야 가다가. 돼요. 예. 초반에 가입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봐봐.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네. 보험을 네. 가입을 하려고 하고 신사임당님 고객이에요. 신사임당님 보세요. 네. 지금 보험료 넣으시면 이 20년 동안 다 넣는 돈이 1억입니다. 근데 만기에 이 뭐 보장도 뭐 안 보장도 받으시면서 네. 만기에 20년 뒤에 1억을 돌려드려요. 이자도 주고. 네. 그러니까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납입 보험료만큼만 돌려주는 경우도 있죠. 네.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다른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혹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낸 돈 다 돌려준다니까.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안 보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장을 공짜로 받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1억이 20년 뒤에 1억이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안 되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인플레이트가 전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자산이니까 보장자. 네. 보장자. 자산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되게 저기 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저축성 보험 역사가 꽤 길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만기 환급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20년, 30년에 가입하신 네. 분들. 20년, 30년 전에 가입할 때는 만기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거 만기에 2020년에 2000년 혹은 1990년에 가입을 하면서 네.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가서 네. 만기에
넣는 보험료 전부 다 하면 4천만 원인데 네. 4,500만 원 나와. 그럼 그때 혹해서 들었겠죠? 네. 보장도 되고. 보장도 되고. 네. 그리고 2020년 현재 4,500 받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목돈일까요? 네. 아 그때 그거를 그때 1990년대에 4,500이면요. 네. 분당 아파트가 한 2억 정도 했으니까 30평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저축성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한다. 네. 그래 버리면은 내가 내 돈의 이제 값어치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험료 소멸성 보험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네. 왜냐하면 내 돈 날아가는 것 그냥 같으니까. 없어지는 거. 그쵸?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나머지 저축 부분은 내가 뭉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뭉쳐서 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내가 투자 잘하겠다. 딱 정한 그 투자 대상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돈을 불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누구 손 타면은 이게 돈이 깎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진짜 되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진짜 네.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는 그 금융 상품인 그 간접 투자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군 자체를 내가 이해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주식에 투자할 거면 주식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쵸. 당연히. 네. 그게 가치 투자자든 뭐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든 뭐든 내가 하는 방식의 투자법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했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 투자법을 대상을 잘 이해하고 투자법을 이해해야 되고. 네. 근데 예를 들어 ETF나 뭐 이런 걸 한다. ETF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군들, 증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 하나하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제일 사람들이 이제 돈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떻게 해준다는 걸 너무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 만기 때 넣은 보험료 다 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논리로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이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네.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초년생 때. 보장성 보험 들고 저축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장성 보험 들고 처음엔 저축해야죠. 네. 근데 저축은 1년짜리잖아요. 네. 네. 1년, 2년, 3년 해서 돈 모였어요. 그럼 모으는 동안 공부해서 네. 투자해야죠. 지금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제 월급만으로 진짜 안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맹점이 저축성 보험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이유가 네. 사회 초년생 때 그거를 못 모르고 막 다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년짜리 약속했는데 네. 한 5년쯤 지나서 뭔가 이상해. 딱 봤더니 이혼하려면 이제 위자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험 왜 가입한 줄 아세요? 왜 가입하셨어요? 쿨해 보이려고. 그냥 얘기했는데 네. 이 정도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그 정도는 예, 해야지. 예, 하고 사이언스. 사실 부담되는데 티를 못 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할 때도 또 고민되는데 네. 쿨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런 분들 많겠다. 결단력 있는 네. 모습을 네. 어디서 본 거예요. 네, 네. 어디 잘 책에서 네, 봐서 네. 잘 되는 사람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그것도 CF에서 본 거 아니야? 네, 보험 CF에서 그래서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네, 만드는데. 결단력 있게 이렇게 바로 사인하고 네. 그러고 나서 네.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고 네. 나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보험 들었는데 괜찮나?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고 나서 물어볼까요? 저는 항상 그래요. 주식도 사고 나서 공부를 하고 네. 부동산도 사고 나서 공부를 하고. 근데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고 보험가입을 많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내고 있는데도 중간인데도 해지를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네. 만약에 만기 환급이 내가 만기가 돼서 이제 보험료를 다 내버렸다. 그래서 만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커버만 남아 있는 거죠. 납입이 끝나고. 네.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이거를 내는데 이 보험료 부담이 실제로 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 500에서 550만 원 사이거든요. 네. 평균 소득이. 네. 가구당. 네. 근데 예를 들어 보험료 100만 원 낸다고 해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종잣돈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들이 있고 네. 그거를 따질 때는 내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550만 원이구나. 3인 가구. 3인 가구. 근데 그죠. 대부분 3인 가구 많잖아요. 네. 3인 가구 550인데 보험료 100만 원 아마 진짜 많아요. 그 보험료 550 100. 진짜 높다는 거죠, 제 얘기. 높죠. 소득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계속 성장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550 벌어서 100만 원 그걸로 된다고. 그럼 어떤 느낌 드세요, 신사임당님? 너무 아깝죠. 아깝잖아요. 네. 그럼 들어야 되는 보험은 뭐예요?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일단 보험이라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보험이 뭐지? 보험. 그러니까 보험은 뭐냐면 나한테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들을 네. 해지하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위협이 경제적인 위협이어야 돼요. 경제적인 위협이 아니면 네. 보험에서는 굳이 그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죽는다. 네. 근데 똑같이 내가 죽어요. 네.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고 혈혈 단신 혼자 살고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럼 내가 죽으면 경제적 위협,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위협이 있나요? 뭐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네, 그런 게 그렇죠.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도 없어요. 네. 나 혼자야, 혈혈 네, 단신. 네, 네.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망은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험에서는. 네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가족이 있어요. 네.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가 있는데 나 혼자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죽어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해나가야겠죠. 네. 30대 같은 경우에 내가 기혼자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혹은 자녀도 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해요. 있죠. 그러니까 사망을 커버하는 경제적 위험이 있죠. 그렇죠. 경제적 위험이 있죠. 네. 그럼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을 드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종신보험. 흔히 얘기하는 사망보험인데 네. 종신보험이 아니라 네. 정기보험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정기는 뭐예요? 정기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네. 종신토록 보장하죠. 그죠. 그럼 보세요. 종신토록 보장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죠. 그럼 그 사람 무조건 보험금 받겠죠? 네. 언젠가? 네. 그럼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만큼만 들라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기간 안에 죽으면은 주는 보험이 네. 정기보험이구나. 네, 그것만 들라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차이가 많아요? 10분의 1이에요. 종신보험은 15만 원, 20만 원씩 내요. 그죠. 근데 정기보험은 뭐 비흡연이고, 그러니까 위험체가 아닌 경우에는 네네. 위험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거나 내가 딴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끊으세요. 네. 담배는 끊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15,000원, 2만 원이래요. 60세까지만 설정을 해놓으면. 경제적 위험이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그렇죠. 60세까지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네. 그럼 60세 이후에 그 사람의 사망이 경제적 위협일까요? 아니죠. 근데 왜 드냐는 거예요, 저는. 종신보험을.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다 그러던데. 뭐 상속이나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부자들. 상속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재테크해서 자산 일구겠다는 사람이 종신보험 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상속에 대한 그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면 종신을 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60세 그렇죠. 왜냐면 상속은 경제적 위험이네요. 상속은 엄청난 위협이죠. 왜냐면 자녀가 상속세 못 내면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상속세 못 내면 상속세 못 받는데 그럼 그 상속세를 또 부모가 내줘요. 그럼 증여세 또 물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요. 계속 내놓다가 이거 죽으면은 얘한테 보험이 그렇죠. 나오게. 수익자를 이제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그 보험금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 상속세로 내고 그다음에 상속을 받게끔. 그런데 그것도 보험료를 자녀가 내야 돼요. 보험료를 자녀가 내야 돼요? 네, 평상시에. 왜냐면 그 보험료가 증여가 되니까. 엄청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하여튼 뭐 이 얘기는 근데 이거는 해당 사항 네. 없으니까.
근데 여튼 내가 그냥 일반적인 위험이 그 상속이라는 게 10억인가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럼 뭐 자녀에 대한 상속이 기준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더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0억까지인가 뭐 얼마까지인가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파트 요즘에 네. 강남 아파트 하나 뭐 네. 30억인데. 아 그죠. 네. 부담부증료로 하면 되죠. 새 끼고. 갯만 중요하네, 갯만. 위험해. 네. 시장 교란되니까 아 얘기하면 그렇죠. 돼. 네. 아 그죠. 네.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갑자기 렉 걸렸어. 편하게 근데, 하면 예. 되니까. 여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까지는 그거를 한다. 네. 그럼 정기보험 이런 거는 얼마씩 해요? 15,000원, 들면. 2만 원? 30년을 뜨는데. 아, 30살부터. 매달. 네. 매달 월 15,000원? 2만 원 거의 안 돼요. 아 진짜요? 30대 때 들면. 네. 어... 얼마나 싼데요? 근데 신사임당님 정기보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셨죠? 네. 그 왜 그럴까요? 정기보험? 네. 보험 관심이 없어서? 아니요, 말을 안 해주잖아요. 아무도. 아, 왜 말을 안 해줄까요? 몰라요. 자, 아 보험-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네.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는 네. 네이버 구글링 백날 해봤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보험을 알아보고 든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하죠. 그쵸. 왜냐면 저는 어떤 거였냐면 네. 보험이 나한테 가만히 있어도 요청이 많이 오는데 내가 네. 뭐 알아보기까지 해야 네, 되나?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 분들 경제 주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그럼 그분들의 경제적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정보를 잘 취할 수 있거든요. 그 설계사분들이 보험을 영업을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언제 그분들이 돈을 받느냐? 계약서 쓰고 초회보험료가 들어가는 순간 돈을 받습니다. 내가 보험료 한번 내면. 네. 보통 통상적으로 초회보험료의 뭐 7배. 근데 그거 뭐. 해지하면은 안 된다 그러던데. 해지가 기간이 짧아요. 진짜 조금만 이게 유지가 되어 있으면 네. 그거 다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험 가입하고 1년, 2년 뒤에 네. 계속 나한테 연락하는 설계사가 있느냐. 흔치 않죠. 왜냐? 다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 욕하고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 주체니까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는데 편의점 네. 사장이 계속 전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분들이 돈 버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겠죠. 네. 아니 그러면 일단 정기보험. 네, 정기보험을 정기보험 추천합니다. 완전 꿀팁이네. 사망보험으로. 네. 네. 그러면 보험료를 그 종신보험료의 이거는 한 얼마 10분의 1로 나와요? 죽으면? 똑같아요. 가입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가입 금액 얘기도 해드려야 네.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너네 얘기 듣고 네. 종신보험에서 정기보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 혹은 사망보험을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얼마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을. 네.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네. 통상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그 대상 피보험자 연봉의 3배 정도? 3년치. 네. 3년치 네. 연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5천이다. 네. 그럼 내가 사망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옛날처럼 뭐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 남편 사망보험 들었어요.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보험금- 광고 있었잖아요. 네. 10억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광고. 그러니까 보험금 받아가지고 팔자 고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화폐 가치가 네.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게 억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사망보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경제적 위험. 그렇죠.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내가 40인데 사망했다. 그럼 그 사망보험 가지고 우리 남겨진 가족이 평생 먹고 사느냐? 그거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성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잘 딛고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상 3년으로 보는 거죠. 예. 뭐 남겨진 아내분이 일을 안 하고 계셨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뭐 구하시는 네. 기간, 네. 슬픔을 극복하는 기간, 그런 것들을 3년 정도로 보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적당하고 네. 한 뭐 2억, 3억 정도로 해서 30세인 분이 네.
보험가입, 정기보험 가입하면은 네. 진짜 한 15,000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 3억으로 가입해도? 네.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나올까요? 아, 이거는 무조건 들어놔야겠네. 그냥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종신보험 들면은 2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18만 원씩 모아가지고 뭐 청약통장에 돈을 넣든, 예, 뭐 내가 그 시드 모아가지고 뭐 다른 재테크 주식을 사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15,000 현명한 원씩. 거죠. 예. 왜냐면 60세,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60세가 됐어요. 네. 60세 이후로는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그 사람 사망을 해도 경제적 위협은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네. 근데 또 보험료 계속 내야 되잖아. 만약에 60세 이후까지 납입하는 걸로 설계돼 있으면 그건 이제 더 힘든 거죠. 그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만 따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방금 전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네. 건 보험이라는 게 예. 왠지 느낌상 치료해주고 네. 뭐 그런 뭐 아픔을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나오는 거네요. 나오죠. 네. 예. 3년치 연봉 그래서 그거 커버하는 거 이거.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의 취지와 구조를 이해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신보험 나중에 나한테 내가 무조건 받을 돈이라 네. 보험료 진짜 많이 내야 되는 그래서 내 종잣돈 모으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 네. 그런 상품 가입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들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손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실손. 네. 실비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실손 의료비 보험. 실손 의료보험. 예. 그건 병원 갈 때 네.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 병원 신세 꼬박꼬박 치잖아요. 그죠. 때 되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의료보험 안 되는 거 돈 네. 내주는. 네, 맞아요. 비급여 부분까지 나오죠. 네. 다는 아니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비급여 부분까지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이용했을 때 네. 병원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럼 실손, 정기 네. 이거 말고 암보험 이런 건 어때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30대까지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30대 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력 있을 때. 가족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30대 때 드시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특히 가족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이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있죠. 보험 네. 들었다고 암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에 의한 경제적 위협을 그렇죠. 해소해 주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보험 들면 암 안 걸리는 줄 알잖아요. 느낌상.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아니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경제적 위협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암보험을 들지 말지 따지려면. 당연히 네. 그렇겠죠. 보험은 그런 거니까. 음. 그럼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커버가 돼요. 실손의료비는 실손의료비가 암보험도 나와요? 네. 암도 나와요? 실손의료비가 좋은 게 뭐냐면 네. 포괄이에요. 그 질병이 뭐든지 상관없이 네. 그냥 병원에 뭐 성형수술하고 이런 거 빼고 네. 병원에 가면은 내가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실손의료비예요. 네. 근데 통상적인 사람들이 실손의료비 뭐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장이란 말이에요. 네. 병원비는 실손으로 커버가 되는데 중단되는 생활비. 소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암보험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없고. 그럼 안 돼. 그냥 예, 예를 들어 예. 정기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그렇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암보험은 실손의료비는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님이 병원 가서 병원비가 뭐 8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럼 그 80만 원만 줘요. 네. 근데 암보험은 뭐냐면 내가 암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2천, 3천 주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요. 그걸 정액보험이라고 해요. 혹시 요즘 보험 파세요? 아니요. 아니 너무 솔깃해서. 네. 그 암보험을 들어야 되나? 들어야지. 신사임당님 만약에 가족력 있나 보고 네. 전화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지금 예. 퇴사하시고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시다가? 아니에요. 예. 저 이거보다 저 부동산 투자 훨씬 좋아요. 그쵸, 그쵸. 예. 내가 치료비만 있으면 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나라 30대의 암 발병률은 정말 낮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이 있다거나 네.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걸 되게 극히 싫어한다. 그럼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40대부터는 암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올해 40인데 예,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암보험 든다고 암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예.
걸리죠. 그렇죠. 걸릴 사람 걸리죠. 네, 그렇죠. 아무 변화 없죠. 아무 신체로 아니 내가 보험료 낸다고 내 몸이 막 갑자기 막 가동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혀 아닌데 네. 일단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만 커버. 경제적 위협을 커버할 수 있죠. 내가 네. 6개월 치료, 1년 치료를 받는데 네. 그동안 끊기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족들한테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거죠. 네. 사실 30대까지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의무니까 그래요. 네. 그 정도가 전부 다예요, 사실. 그거 어때요? 네. 뇌요? 뇌혈관. 뇌혈관, 네. 뇌졸중, 네. 뇌출혈. 이거 네. 뇌 삼형제거든요. 네, 네. 그거하고 급성 심근경색. 네. 암, 뇌, 심장.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질병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체가 아니에요. 네. 내 건강 상태가 그닥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암 정도만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런 30대는 암보험 정도만 드셔도 되고요. 어.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 된다. 저 건강염려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사임당이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드세요. 빨리 다 들어야겠다. 네, 얼마 안 하니까. 신사임당님한테 진짜 얼마 안 하는 거죠. 이걸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경제적 위협이 있는 거를 내가 드는 건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는데 사망보험 드는 건지, 뭐 이런 걸 따져보고 전기. 드는 거죠. 전기, 실손, 암. 그다음 질병보험, 암이나 질병. 아니면 아까 그다음에- 암, 급성심근경, 그러니까 심장, 암, 심장, 뇌 네. 이거 세 개를 커버하는 질병보험. 운전자. 정도. 운전자. 네, 그거면 이렇게 하면 거의 10 정도 나간다는 거죠. 네, 10. 네, 10만 원 정도. 거의 퍼펙트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30대 때는. 그리고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위험을 커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드는 거는 네. 어디서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험은 네. 설계사분들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다이렉트? 돼요. 네. 다이렉트. 다이렉트가 또 꿀입니다. 네. 다이렉트로. 네. 이게 그 보험사마다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네. 네이버에 보험 다모아라고 치시면 돼요. 보험 다모아. 네. 그거는 국가에서 만든 거거든요. 감독기관에서 네. 보험회사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격 비교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이 컨디션을 조건을 똑같이 입력하면 네. 보험회사별로 그걸 보장해주는 상품들 보험료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옆에 콜센터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띡 눌러서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돼요. 네. 그치. 그러면 네, 영업하는 그거 아니면 그게 앱이나. 떼가는 게 없으니까 더 싸겠네. 엄청 싸죠. 인건비가 안 드니까. 인건비가 안 드니까. 아. 네. 나 이거 올라갈 때 욕 뒤지게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편집해서. 네. 설계사분들 장난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다모아와 다이렉트까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저축성 보험 들지 마시고 네. 인플레 생각하시고 네. 투자 직접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상품은 어쨌거나 까지는 게 있다. 까지는 게 있다. 항상 네. 금융상품은 까지는 게 있고 네. 그 까지는 게 아까우시면 본인 시간 들여서 공부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보험 다모아 사이트는 국가에서 운영한다. 네. 네. 감독기관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봄내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나왔는데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